지난 영상들을 보니 그간 중남미에 소홀했더군요. 아즈텍을 무너뜨린 여인 말린체 이야기 고작 이 영상뿐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은 지역인데 말이죠.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중남미 지역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이 영상은 남미를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6개의 소주제로 나눠 가벼운 이야기들로 남미의 특성 파악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남미는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나라도 모두 큼직큼직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세계 지도는 네덜란드의 지리학자 이름을 딴 소위 메르카토르 도법으로 그려졌습니다. 극지방으로 갈수록 크게 보이고 적도가 지나는 아프리카와 남미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왜곡이 생기죠. 암튼 남미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미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대륙이고 유럽과 호주 대륙을 합한 크기입니다. 이 넓은 땅에 수리남,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등 단 12개국만이 있죠. 대륙 중에선 호주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숫자라 하나같이 땅덩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남미에서 가장 큰 나라인 브라질은 남미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우리의 85배나 됩니다. 세계로 따지면 5번째 크기죠. 두 번째 큰 나라인 아르헨티나는 우리의 27배이고 세계 8위입니다. 세 번째인 페루는 우리의 12배이면서 세계 20위입니다. 남미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수리남조차 우리보다 1.6배나 더 크죠. 이 12개 나라에 약 4억 3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둘째, 남미는 같은 언어를 공유하지만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아는 것처럼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그 외에는 대개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는 언어적인 유사성으로 인해 각자의 언어를 몰라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서로 쉽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에선 스페인어가 제2 외국어로 권장되고 있어 대학 나올 정도면 대개 스페인어를 제법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미 북쪽에 있는 가이아나는 영어를 쓰죠. 영연방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아나 옆의 수리남은 네덜란드어를 씁니다. 17세기 중반부터 1975년 독립할 때까지 약 300년간 네덜란드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수리남 옆의 프랑스령 기아나는 국가는 아니지만 당연히 프랑스어를 쓰죠. 그 외에도 전체 인구 구성 중 원주민과 메스티소의 비율이 높은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에선 케추아어, 과라니어, 아이마라어 등의 원주민 언어도 공용어입니다. 암튼 남미에는 약 450개의 언어가 많든 적든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셋째, 남미는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미의 나라들은 대부분 1820년도를 전후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독립했습니다. 남미 해방의 양대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를, 산마르틴이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의 독립을 이끌었죠. 독립을 이끈 주체가 거의 같다 보니 독립의 전개 과정도 비슷비슷합니다. 이후의 정치 사회적 변화도 많이 닮았죠. 거의 모든 국가가 군사와 독재를 겪었고 극심한 정치 불안, 경제 양극화, 높은 실업률과 범죄율, 부정부패, 낮은 교육률 등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들에 대해선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남미를 식민 지배하던 나라가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단순하니 종교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종교인 가톨릭이죠. 남미 전체로 따지면 약 69%가 가톨릭 신자입니다. 하지만 가톨릭은 뚜렷한 하락 추세이고 개신교가 19%로 상승세입니다. 넷째, 복잡한 인종 구성은 남미 전체와 각국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위치만 남미이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는 사실상 백인의 나라입니다. 인구 구성비에서 각각 백인이 88%와 85%를 차지하죠. 칠레 역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백인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남미에서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브라질 역시 약 48%라는 만만치 않은 백인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백인 인구만 따져도 남미에서 가장 많은 약 1억 명이나 됩니다. 브라질엔 일본인들도 200만 명이나 삽니다. 본토 외에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나라죠. 반면 볼리비아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원주민들이 유독 볼리비아에 많은 건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라 스페인의 정복 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는 무려 해발 3,625m 높이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죠. 보통의 나라에선 집값에 전망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라파스에선 반대입니다. 숨쉬기가 조금이라도 나은 저지대가 부촌이고 고도가 높을수록 빈민촌입니다. 고지대라 좋은 건 축구할 때뿐입니다. 볼리비아는 1998년에서부터 2022년 월드컵까지 지역 예선에서 총 26승 27무 69패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26승이 모두 라파스에서 벌어진 홈경기입니다. 브라질이고 아르헨티나하고 간에 볼리비아전은 그야말로 지옥의 원정 경기죠. 이외에 중남미 원주민과 스페인, 포르투갈계 백인과의 혼혈 일종인 메스티소가 다수를 이루는 나라는 파라과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외국 혼혈과 아시아인들이 만만치 않은 비율로 섞여 있어 남미 전체로도 각 나라별로도 국민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섯째, 독립한 지 약 200년이 지나면서 각 나라가 받아든 성적표는 천차만별입니다. 남미의 공통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치안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개 극단적인 경제적 불평등에서 기인합니다. 남미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는 조사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브라질이 차례로 꼽힙니다. 이들 나라에선 무장강도, 납치, 사기, 절도, 소매치기가 빈번하죠. 반면 가장 안전한 나라는 그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가 차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정도의 안전도를 기대해선 안 됩니다. 남미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우루과이조차 미국 국무부가 지정한 여행주의 2등급 국가이고 세계에서 47위 정도의 안전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브라질은 땅 크기로 보나 인구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GDP로 보나 단연 남미에서 완탑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삶의 질을 따져볼 때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 남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라는데 별 이견이 없습니다. 여섯째, 누가 누구를 싫어하는지 알면 남미인의 국가 간의 묘한 역학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접한 나라들이 사이가 나쁜 건 흔한 일입니다. 아무래도 영토 분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남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르헨티나는 묘한 존재입니다. 국경에 상관없이 남미에서 가장 미움을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먼 중미 국가들한테도 마찬가지이죠.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유럽 이주 백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중남미의 일원이 되길 원치 않는 유럽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아르헨티나가 보인 우리는 너희와 달라식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경제 실패로 아르헨티나의 콧대는 최근 많이 낮아졌습니다. 요즘 아르헨티나인들은 우리야말로 아르헨티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남미에는 반칠레 정서도 있습니다. 특히 국경을 맞댄 볼리비아와 페루가 몹시 싫어하죠. 19세기 말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페루와 볼리비아는 지금 광물의 보고인 아타카마 사막을 칠레에 빼앗겼죠. 이 바람에 볼리비아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가 되었으니 그 원한이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에 페루와 볼리비아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거 칠레로 이주하면서 발생한 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도 아주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국경을 함께한 탓에 영토 분쟁이 끊임없었죠. 결정적으로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칠레가 비밀리에 영국을 도운 게 나중에 드러나 아르헨티나가 큰 배신감을 느꼈죠. 남미에선 안데스 산맥을 창조해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분리시킨 신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모든 남미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브라질은 대다수 나라의 미움을 받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콜롬비아, 페루, 파라과이와 영토 분쟁이 있긴 했지만 그리 심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미 일강인 브라질이 싫어하는 나라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브라질은 그들과 축구로 맞붙는 모든 나라를 싫어합니다. 남미에서 흔한 농담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싫어하는 나라가 둘 있습니다.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입니다. 1828년 우루과이가 브라질에서 독립할 때 아르헨티나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부 브라질인들은 우루과이가 여전히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합니다. 우루과이 역시 늘 브라질을 경계하며 살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관계는 긴장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가 브라질의 유엔 상임 이사국 진출을 늘 막을 정도로
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양국이 상당한 경쟁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미는 이웃나라 간의 제법 날카로운 신경전이 꽤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941년 에콰도르와 페루 전쟁 이후 남미 국가 간의 전쟁이 단 한 번도 없는 긴 평화를 누리고 있죠. 누가 뭐래도 역사적, 정치적, 종교적, 언어적 동질성이 한몫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